네, 이번에는 취득세 세 번째 시간으로 법인의 중과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로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고 또 기업체의 공장 설립 등을 억제해서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. 뒤에서 중과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중과 기준세율은 2%입니다. 그러면 중과 적용 대상과 세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중과 적용 대상은 사치성 재산,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대도시 내에 이렇게 부동산을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사치성 재산이라는 건 별장, 골프장, 고급 선박, 고급 주택 이런 거고요.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공장을 신증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, 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 신설 증설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, 중과 적용되는 그 세율은 표준 세율에다가 사치성은 8%, 과밀억제권역은 4%를 더해주고요. 대도시는 곱하기 3 마이너스 4%입니다. 여기 지금 괄호에 써 있는 12%, 8%, 8%는 표준 세율이 4%를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예시를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. 네, 그러면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이렇게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,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세 개로 수도권을 권역을 나눠놨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인구라든지 산업이 집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위성도시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북부와 남부는 성장관리권역, 동부의 녹색 표시 부분은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. 이거 지금 참조용으로 이미지를 제가 가져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, 정확한 대상은 그 시행령에 그 일일이 그 지명들이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.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.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지금 우리가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. 취득세가 중과되는 지역 중에서 산업단지, 그 다음에 유치지역, 도시계획법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이런 데는 중과 대상은 아닙니다. 이거는 오히려 유치하기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회사라든지 공장까지 중과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. 아까 세 번째에서 보셨던 그 대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도시가 어디를 대도시라고 하느냐, 지방세법 시행령 제224조에 보면 법 27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,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괄호에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대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공장의 범위와 신설 증설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중과 대상이 되는 공장은 비도시형 업종입니다. 그러니까 도시형 업종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, 만약에 비도시형 업종이 들어온다, 공장이다, 그러면 적용이 되고요. 또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 이상일 경우, 약 150평 정도 되는데요. 그러니까 비도시형 업종이면서 연면적이 약 500제곱 이상이다, 그러면 중과가 됩니다, 공장이. 또 증설이라는 것은 연면적이나 부속 토지의 확장, 실질적으로 토지가 늘어나거나 연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를 증설이라고 하고요. 이전은 과밀지역 내에서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서 이전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사이즈가 규모가 100에서 100으로 이전하면 동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 대상이 안 되지만, 만약에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연면적이 150으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중과 대상입니다. 또 5년 내에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치인데 공장을 신설하고 또는 증설한 이후에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도 중과세 대상입니다. 여기서 증설이라는 것은 연면적이 20% 이상 또는 연면적이 330을 초과하는 경우, 또 20% 이상 늘어나거나
한 100평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설로 본다 이런 뜻이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제외되는 경우는 그래서 기존 공장의 모든 기계 설비를 포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요. 또 과밀 안에서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뭐 신설이나 증설을 보지 않기 때문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지방세법 기본 통칙 13조 2항에 보면 중과 대상 여부에 대한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중과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본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중과가 되는 경우 먼저 보시면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고 본점용 공장 구내에 본점용 사무실을 증축하는 경우, 두 번째는 본점의 사무실 전용 주차 타워를 신축하는 경우,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, 세 번째는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해서 운영하다가 만약에 그 토지 내에 사업용 건축물을 신축, 증축하는 경우, 또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, 또 대도시 내에 본점을 가지고 있던 법인이 대도시 내에 건축물을 신축, 증축해서 기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, 이런 것들은 다 본점이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본점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. 첫 번째는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하는 경우, 두 번째는 운수업체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, 또 세 번째는 임대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, 또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여 법인의 본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, 뭐 임차한 사람이 상관이 없겠죠. 그러니까 임대용 부동산, 그다음에 그 임차해서 쓰는 본점 이런 거는 중과 대상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. 앞서 그 중과 기준 세율이 곱하기 뭐 2냐 3이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과 기준 세율이라 하면 그 2%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중과 기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보면 개수로 인한 취득, 수선을 해서 만약에 어떤 자본적 투입이 돼서 가치가 증가했다. 그러면 그런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고요. 만약에 그 건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원시 취득입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건물의 연면적이 100이었는데 120이 됐다. 그러면 그 증가하는 20은 개수로 인한 취득이 아니지 않습니까? 수선해서 늘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원래 없던 게 생긴 거니까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선박 차량, 기기 장비, 토지의 종류 변경, 지목 변경 같은 거, 그 다음에 과점 주주의 취득,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한 강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또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, 예를 들어서 뭐 항공기를 임차해서 리스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경우, 또 그거를 일시불로 비용을 대는 게 아니라 연무 취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요 2%를 적용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. 또 시설 대여업자의 건설기계 차량 이런 거는 기준세율 2% 적용합니다. 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, 임시 가건물, 그래서 뭐 공사 현장에 그 사무실 같은 거 많이 그 가건물 지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1년을 초과한다. 그런 경우에는 중과세율 2%를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. 제가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과밀학 채권력, 그 다음에 대도시, 그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,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의 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적용 기준이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님들이 정확하게는 모르세요. 그러니까 반드시 취득하시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꼭 하시고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 부분을 따로 떼어서 이 부분만 강좌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 좀 기대해 주시고요. 네, 대표님의 부동산과 세무에 대한 상식이 풍부해지는 그날까지
제임스 컨설팅이 책임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